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요. 옛 그 친문이라는 이런 책을 우리 스님들은 처음 절에 오면 친문이라는 책을 이렇게 주고 그걸 보고 그걸 공부하게 해요. 거기에 보면 옛날 큰 스님께서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톡톡 만지면서 하하하 참 출가 잘했다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출가해서 스님 되기를 너무 잘했다, 승려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라면서 굉장히 자다가도 웃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머리를 탁 만진다라는 게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출가자다라고, 출가한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출가한 자신을 확인하면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느낀다는 거잖아요. 행복을 느낀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이 순간에도 난 행복해라고 느끼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출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스스로 그런 자기 확인을 하면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딱 만지면서 나는 출가자지. 그러면 출가자가 해야 될 본분사가 있잖아요. 나 수행을 해야지.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수행을 해야지. 놀고 먹으면 되나? 밥값만 축내면 되나? 라면서 수행에 더 전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진에 더 전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계 또는 파괴를 결계를 할 수가 있고 파괴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계라는 것은 이 둘레에 이런 다른 잡것이 들어오지 않고 이 나 주변을 어떤 경계 지역을, 정한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결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사실 범죄 현장도 결계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범죄 현장에 보면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하잖아. 그럼 이런 게 결계에 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안은 범죄 현장이니까 접근 금지 하면서, 여러분들 그 폴리스 라인 끊고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오지 말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결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계율을 파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보살님이 와. 그럼 마음이 심쿵할 거 아니에요. 예쁘다 이러면서 심쿵할 수 있잖아요. 그때 머리를 탁 만져. 빨리. 내가 포기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나는 출가자야. 이러면서. 누가 돈을 엄청 큰 금액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들고 와. 스님 불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허벌레 하잖아요. 판이 생기면 허벌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머리를 탁 만지는 순간 나는 출가자지. 부처님 제자가 무슨 돈을 탐하고 무슨 뭐를 이렇게 돈 좀 갖다 준다고 좋아하고 안 갖다 준다고 싫어하고 차별하면 되겠니?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정체성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계율을 파하는 것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내, 화를 내, 짜증을 내, 정말 이제 밥맛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밥맛인 사람. 그것도 역시 탁 만져. 그래. 내가 스님이 사람을 밥맛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미워하면 되나? 증오하면 되나?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상대를 이렇게 부처님 말씀으로 제도를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정체성 확인은 자주자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고 더 정진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지혜의 경지까지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정체성 확인이 이제 이렇게
부작용도 있죠. 어떤 부작용이냐면 사상산이 커진다. 출가자라는 생각에, 스님이라는 생각에 내가 스님이지라는 이런 상에 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상에 빠져서 고집을 내세우고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부작용은 너무 버거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스님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괜찮아. 나 스님이지? 이러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잘 온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부작용 중에 하나는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돼? 이러면서,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자꾸 스님이래. 중생으로, 쟤도 언제 그 많은 번뇌를 닦고, 나는 깨달음, 아예 안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냥 밥 3끼 잘 먹으면 좋겠어. 나는 중생제도, 중생무변소원도 끝없는 중생을 어떻게 다 제대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제도해? 번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끊어? 팔만대장 좀 봐줘. 단문이고, 힘들어. 그럴 때 난 스님이 그걸 해, 난 힘들어. 이게 자기가 가지는 것에 대한 중압감을 느낄 때, 또 역시 이거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작용은 두 가지죠. 상이 높아져서 오만무도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중압감 때문에, 무게감 때문에 스스로 버텨내지 못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성불하게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스스로 출가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출가자지만 여러분들은 불제자잖아요.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불제자다. 스님, 저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절에도 잘 안 다니고 수계도 안 받았어요. 제가 저 불제자 안 할래요. 스님, 불제자 안 그냥 편하게 살래요. 불제자다라 하는 순간에 엄청난 많은 중압감이 생기잖아요. 누굴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친절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다니고 이런 건 불제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하고 불제자랑은 좀 거리. 저 스님 불제자 안 할래. 저 노래방 가고 싶고요. 나이트 가고 싶고요. 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싶어요. 자, 이러면 이게 바로 아까 출가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잘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불제자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나는 불제자예요라고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중압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가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인지하라는 것은 내가 출가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말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도 똑같아요. 나는 불제자다라는 마음을 자주 가지라는 것도 내가 잘 살아야지. 사람은 누구나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이왕 세상에 살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정도는, 도읍질은 못할 망정 피해는 안 주고 잘 살아야지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잘 살아야지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소원이 바로 이렇게 나는 불제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는 불제자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경전 공부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그 부분을 성장시키라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불제자라 해서 매일매일 술 마시고 그랬는데 오늘 당장 끊고, 매일매일 담배 피고 오늘 당장 끊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불제자다 라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다 보면 술 양이 점점 줄고 담배 향이 점점 줄고 점점 줄어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끊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불제자다. 부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부처님 참 제자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딸을 나놓고 나는 부모 아니야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들, 딸을 나눴으면 당연히 부모예요. 당연히 부모. 나는 부모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모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삼배를 드렸으면 그냥 부처님 제자,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도 난 아니야 라고 해도 부처님 제자예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야. 나는 누구의 어머니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아들, 딸들을 부양하거나 성장시키거나 행복하게 하거나라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버지, 나는 우리 아들, 딸의 아버지, 어머니야 라는 것에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이 더 커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효도를 옛날부터 엄청 강조해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어머니야. 이게 너무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상이 높아져 버렸어요. 아버지 상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머니 상이 너무 높아요. 아들, 딸이 종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 딸이. 이게 본래 부모, 자식은 평등한 관계예요. 근데 평등한 관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들보다 높다라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요.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만큼까지 키워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니? 분해하고 억울해 한다니까요. 동등한 관계는 각자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움이 될 수 도와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막 화를 내고 강요하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빨리 직장 가져야 되지 않아? 직장 가져야 된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지. 본인이 더 힘들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걱정하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나는 아버지야 라고 해서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상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라는.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이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 사실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어요. 그냥 집안에서 하라니까. 친구가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지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과연 결혼했는지.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라면 부담감을 싹 가져요.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직장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결혼 재산이, 결혼할 때들은 자금이 있어야 되고, 결혼 이후에 집도 있어야 되고, 직업이 따라다니는 이런 책임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려면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내면 4억, 5억 들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다, 그러니 차라리 해외여행 다니지. 그러면서 책임을 너무 무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부작용, 내가 아버지로서의 가져야 될 상을 너무 크게 가져버리니까 부작용이 돼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의 능력은 그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러니까 아예 도전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그걸 얘기 드리는 거는 긍정적으로 그게 아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더 이렇게 더 사회가 더 성장되도록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는 거고 나도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런 부담감 또는 내지
과다한 이제 상이 너무 높아져서 이것은 부작용에 매여져 버리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스님을 보고 스님이 스님답지 않고 부담감에 빨리 속퇴해버려야겠다. 세상에 이렇게 스님으로 못 살겠다. 아니면 어디 깊은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이게 스님인지 뭐 비승비숙으로 살든지 이렇게 하면 스님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 되면 보면 이 출가자라면 당연히 정진 열심히 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늘 행복해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출가자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스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자식이기도 한데요. 부정적인 것들은 싹 날려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더 키우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